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수학 두 번째 편, 중학교에 들어온 평범한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심화 교재를 다루지 않고 중학교에 오게 된 학생들이 이제 중등 수학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개념 교재 편부터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눴을 때 중학교 때 개념 교재를 하는 방식이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 자체도 그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쉽기 때문에 뭐 개념 교재로 뭐 어느 교재를 선택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본인이 개념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읽음과 동시에 이해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까지 가능해요. 극상위권은 따로 뭐 노트에 정리를 안 해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메타인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순식간에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집어넣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개념 교재를 스스로 읽고 문제까지 풀어버리죠. 그리고 풀어버리고 나면 모르는 것들만 질문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극상위권 밑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를 얘가 읽고 문제를 풀게끔 유도해주면 개념 교재를 읽는 것과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그런 것까지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부터는 이제 개념 교재를 읽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죠. 가령 노트에다가 정리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핵심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고 얘가 설명하게끔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백지노트 같은 데다 이제 시험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개념 한번 읽었으면 여기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제대로 얘가 머릿속에 집어넣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작업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극상위권 말고 최상위권 그룹부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읽고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잊어먹거나 좀 개념이 안 잡혔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리면 돼요. 그럼 문제를 곧잘 또 풉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만 질문을 받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최상위권 밑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인강 같은 거를 듣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인강 같은 걸 듣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가거나 혹은 어머님이 설명이 가능하다면 개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부터는 좀 개념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보통 상위권 정도만 돼도 초등학교 개념은 혼자 읽고 이해하고 개념 교재는 혼자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학교 교재가 들어가면 혼자 읽고 이해하는 부분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뭐 인강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좀 설명을 해주거나 뭐 과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교재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위권 같은 경우나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나서 뭐 이해를 했으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들, 아까 말했듯이 노트를 필기 하든지 아니면 개념을 묻고 설명하게 하든지 백지 노트에다가 개념 시험을 보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를 좀 자기 주도적으로 정리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보통 예제, 유제, 예제나 유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보통 풀어나갈 거예요. 상위권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풀어나가면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받아주면 되는 거죠. 질문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떤 개념들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풀어라 이렇게 유도를 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념 교재 뒷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얘네들이 쭉 풀게 되면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적당한 시점 때 뭐 좀 가능하다면 어머님이 가능하거나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 단원 개념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쉽게 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응용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는 심화 개념이라든지 그 개념서에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 줄 수 있으면 그 한 단원 개념 교재가 끝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푸는 어떤 심화 개념들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극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들은 한 단원 본인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얘네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교재가 끝난 다음에 유형별 교재나 심화 교재를 들어갈 때는 개념 교재의 어떤 그런 응용 개념, 심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작업이 이제 불가능한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이제 능력들, 뭐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 이해 능력, 뭐 메타인지 능력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심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념 교재를 나가기는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냐, 혹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냐 그러면 일단 개념 교재는 저는 쉬운 거를 선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은 어려운 교재로 선택을 해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고등과정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개념 원리 이런 걸로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뭐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얘가 뭐 정석 정도로 하면 정답률이 80%, 90%는 안 나고 70% 떨어질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정석 정도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끼내면서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게 개념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승리의 경험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좀 힘든 교재, 어려운 교재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오답이 많게 되면 뭐 계산 실수도 많지만 오답도 많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얘네들이. 그럼 진도가 잘 안 나가게 되면 호흡이 길어지고 개념 교재를 끝내는 호흡이 길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수학에 질리게 되고.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쉬운 개념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는 거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돼도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는 쉬운 교재를 가지고 짧은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끝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끝내주고 나서 얘가 개념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개념 교재, 그거보다 난이도가 약간 높은 개념 교재를 쓰더라도 한 단락이 이렇게 흐름이 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범한 학생들은 개념 교재로는 개념 교재만이라도 좀 쉽게 얘네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쉬운 교재, 정답률이 90% 가급적이면 90% 되는 그런 개념 교재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 교재를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아이들한테 이제 개념 설명을 해줘야 되죠. 평범한 학생들은. 그러면 개념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아이들의 상태를 봐서 개념 설명을 해주고 얘가 이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모르는 거를 질문을 받아주거나 혹은 앞에 개념을 찾아봐서 다시 풀라고 유도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교재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주면 아이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주든지 바로바로 어디 개념을 보고 다시 풀라고 유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교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기본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응용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지만 개념 교재 같은 경우는 개념을 아이가 못 푸는 경우는 그냥 개념이 안 잡혀서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웠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끌고 가서 계속 쳐다보고 못 풀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가 못 풀고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고 가르쳐 주거나 그거 관련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디 부분의 개념을 보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유도를 해줘서 얘가 이 개념이었구나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끔 그러니까 막히는 순간 접근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면 예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가 한 1단원의 예제가 10문제다. 그러면 예제를 10문제를 다 풀어주고 예제 밑에 보통 유제들이 한 2문제씩 딸려 있거든요. 2-3문제. 그러면 그 유제들을 풀어준 걸 이용해서 너가 한번 다시 풀어봐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딸린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제를 풀어주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유제를 풀어보라고 한 후 그 다음 또 그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또 예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유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이런 과외식 수업 방식이죠. 과외식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념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그 수학에서 개념 교재를 할 때는 첫 번째 기억을 할게. 첫 번째, 가급적 개념 교재는 정답률이 90% 이상, 안 돼도 80% 이상 나오는 쉬운 개념 교재로 해라. 그래야 아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진료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급적이면 개념 교재 한 권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 개념 교재를 볼지라도 빨리 끝내줘라. 자, 두 번째는 개념 교재를 푸는 과정에서 아이가 못 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바로 수정을 해줘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아이가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힌트를 주면서 풀게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개념 교재를 아이가 못 푸는 개념이 안 잡혀서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거랑 유사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얘가 풀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못 푸는 문제의 개념 어디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풀게 해주든지 이 작업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평범한 학생들, 심화를 안 한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하면 그럭저럭 따라오지만 또 일주일이 지나거나 또 다음 지나서 그 부분의 문제를 또 풀게 되면 까먹어서 못 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는 경우죠. 이 경우는 뭐 독서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제가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날 가르쳐주면 그날은 푸는데 하루만 또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까먹어가지고 개념을 계속 잊어먹는 경우지. 개념은 이해했으나 또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념 정리해줬던 방식을 좀 더 바꿔서 얘가 머릿속에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개념 정리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개념 필사를 시키든지 필사 끝나면 엄마가 뭐 물어보든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개념 그거를 빈칸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게 하든지 뭔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개념 머릿속에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어머님이 하나씩 시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